미국 증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은 급락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같은 빅테크는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AI 시장 안에서 한쪽은 무너지고 다른 한쪽은 올랐습니다. 더 이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그날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앞으로 2년간 생산할 장비 주문이 거의 다 찼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강하다는데 왜 반도체 주식만 떨어졌을까요? 이번 하락은 AI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AI로 흘러가던 돈의 목적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칩을 사용하는 회사로 돈이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시장은 금광을 발견한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버는 시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팔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메모리를 팔고 ASML이 반도체 장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싼 곡괭이를 사서 실제로 누가 금을 캐고 있는가? AI 서버를 운영하고 클라우드 사용료와 광고, 소프트웨어 매출을 만드는 기업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수많은 GPU와 메모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 컴퓨팅 능력을 빌려주고 매달 사용료를 받습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가 건설 회사라면 하이퍼스케일러는 완공된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임대 사업자와 비슷합니다. 건설 회사는 경기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는 건물이 채워져 있는 한 현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시장은 이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ASML의 주문 증가는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장비를 만듭니다.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이 장비 없이는 최신 AI 반도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ASML에 주문이 몰린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가 생산 능력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호재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다음을 먼저 계산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더 짓고 장비를 주문합니다. 몇 년 뒤 새 공장이 가동되면 시장에 메모리 공급이 쏟아집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순간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호황이 공장 증설을 만들고 그 공장 증설이 다시 불황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디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생산 시설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새 공장이 가동되자 공급이 급증했고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1년 만에 약 87% 감소했습니다. 불황이 호황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호황기에 지은 공장이 호황을 끝낸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디램 기업 CXMT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무기는 막대한 자본과 생산량입니다. 중국이 범용 메모리를 대량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세계 메모리 가격의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를 제때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부족과 주민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면 GPU와 메모리 주문도 늦어집니다. 사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고 싶어도 꽂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막혀 있는데 자동차 공장만 계속 늘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 생산이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 일부가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면 제조사의 매출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메모리를 사서 사용하는 기업에는 원가 절감이 됩니다. 같은 가격 하락이 한쪽에는 악재이고 다른 한쪽에는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 투자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안에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칩을 만드는 기업에서 칩을 이용해 실제 매출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산업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SML의 주문 잔고가 강하다는 것은 실제 수요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HBM과 첨단 패키징, 고성능 메모리에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합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앞서 있고 삼성전자도 대규모 양산 능력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확대될수록 고성능 메모리 사용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산업이 항상 좋은 주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계약 가격입니다. 하루마다 움직이는 현물 가격보다 대형 고객사와 분기 단위로 결정하는 계약 가격이 중요합니다. 계약 가격이 꺾이면 공급 과잉 우려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입니다. 전력 부족과 규제로 승인이 계속 늦어진다면 반도체 주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은 세 방향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GPU와 HBM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과 원전, 가스터빈 기업, 그리고 AI 인프라를 이용해 사용료를 받는 클라우드와 플랫폼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반도체 기업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과 서비스 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면 서버를 늘릴 수 없습니다. AI 투자비는 증가하는데 실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 수익성 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만 무조건 유리한 시장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서 실제 이익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변화는 AI 랠리의 종료가 아닙니다. AI 산업 안에서 주도권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수요는 강합니다. 그러나 공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돈은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찾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급등한 종목을 한 번에 추격하기보다 반도체, 전력 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비싼 가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넣지 말고 실적과 가격을 확인하며 분할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는 가장 크게 오를 종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산업의 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남들보다 조금 먼저 발견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은 칩을 만드는 곳에서 칩을 굴려 실제 매출을 만드는 곳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